은퇴에 막상 맞닥뜨리면 참 허전한 순간입니다.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부쩍 조용해졌어요. 퇴직한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더라고요. 은퇴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뭐부터 해야 할지 감이 안 와요. 이런 말들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혹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은퇴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것 이상으로 삶의 큰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에서 오는 허전함, 공허함, 외로움이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일까요? 은퇴 후 찾아간 동창 모임에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길에 울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감정의 폭발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을지도 몰라요. 1. 은퇴 후 나를 찾는 과정. 그게 시작입니다. 은퇴를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3040년 동안 일에 매달리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잠시 잊은 경우가 많죠. 은퇴는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례 1. 62세 김철수 씨. 철수 씨는 40년간 회사에서 회계 업무만 해왔어요. 은퇴 직전까지만 해도 내일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이 깰 정도였죠. 은퇴하자마자 집에만 있으면서 무기력에 빠졌어요. 그때 옛 동창 모임 연락을 받고 나갔는데 오랜 친구들과 옛 이야기하며 웃는 순간 나는 여전히 사회 속 사람임을 느꼈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소개받아 참여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죠. 이처럼 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마음에 새기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2. 사회적 관계의 유지와 확장, 건강한 은퇴 생활의 핵심. 많은 분이 은퇴하면 외롭다고 말합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만남이 줄고 일상의 루틴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사회적 관계를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례 2. 58세 박영희 씨. 영희 씨는 은퇴 후 처음에는 집에서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했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은퇴 후 생활에 활력이 생겼어요. 지금은 그 모임에서 책을 추천하고 아예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동창 모임, 취미 모임, 봉사활동, 학습 모임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런 활동이 외로움과 우울감을 막아주는 좋은 방파제 역할을 하죠. 3. 재무 설계와 건강관리 은퇴 후 삶의 기둥. 물론 마음가짐과 사회적 관계만큼 중요한 게 재무와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마련, 의료비 준비, 꾸준한 건강관리가 뒷받침되어야 스트레스 없이 삶을 즐길 수 있죠. 사례 3. 65세 이정훈 씨. 정훈 씨는 은퇴 전 재무 설계에 꼼꼼했어요. 연금, 저축, 보험 등을 다 챙겨두고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과 건강검진을 빼먹지 않았죠. 그 결과 은퇴 후에도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주변 동료들이 은퇴 후 힘들다고 할 때 정훈 씨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며 활기찬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재무와 건강관리가 기반이 되어야 은퇴 후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아버지가 은퇴 후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울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삶의 변곡점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고 그 출발점에서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라는 것을요. 우리 모두가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 하나씩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기. 가까운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모임에도 나가보기. 재무와 건강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기. 이렇게 준비한다면 언젠가 동창 모임에 갔다가 울컥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은퇴 후 나를 찾는 과정, 사회적 관계 유지, 그리고 재무 건강 관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서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심리적 적응과 의미 찾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은퇴 후 삶에서 심리적 적응과 의미 찾기가 왜 중요한가? 은퇴라는 큰 변화를 겪으면 단순히 생활 패턴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정체성 아이덴티티과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도 커집니다. 수십 년간 직장인이라는 역할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 그 역할을 잃었을 때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심리적 적응이 잘 된 사람일수록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가 덜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혀졌어요. 참고 미국 심리학회 APA 연구 2020. 그렇다면 은퇴 후에 어떻게 심리적 적응을 잘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1. 새로운 목표 설정과 자기 효능감 강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게 첫걸음입니다. 과학자들은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자기 효능감을 키워 심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BANDURA 1997. 예를 들어 한 동호회에서 이달의 작은 목표를 정해 함께 달성하거나 가족과 새로운 프로젝트에 가드닝, 여행 계획 등을 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2. 감사와 긍정적 사고의 힘. 심리학 연구에서는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는 사람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고 긍정 정서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에먼즈 앤드 머컬러 2003. 은퇴 후 하루를 마감하며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습관은 외로움이나 허무감을 이겨내고 삶의 의미를 더 깊게 느끼게 해줍니다. 3. 명상과 마음챙김 MINDFULNESS의 효과. 마음챙김 명상은 은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여러 임상 실험으로 증명되었어요. 캐번 마이너스진 2003. 매일 10분씩 간단한 호흡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불안감을 줄이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힘을 길러줍니다. 실제 사례. 1년 전 은퇴한 60대 박모 씨는 퇴직 후 우울감을 겪었지만 동네 명상 모임에 참여하며 매일 10분씩 마음챙김을 실천한 덕분에 점차 활력을 되찾았어요. 63세 김모 씨는 은퇴 후 자원봉사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며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해요. 결론. 은퇴 후 심리적 적응과 삶의 의미 찾기는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꾸준히 시도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며 현재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은퇴 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아버지가 동창 모임에서 울었던 그 순간도 아마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감동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부분까지 준비하고 관심을 둔다면 은퇴가 두려운 미래가 아니라 기대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